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힐을 받는다, 만렙을 찍는다, 플레이어 킬링을 한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현입니다. 오늘 되게 귀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독 관련 연구 진행하고 있는 박지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마구TV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게임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이 어디까지가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또 취미인지, 어디서부터가 중독인지, 중독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일상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교수님이 전해주실 거죠? 네.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것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가 중독이고 어디까지가 스트레스 해소로 나는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게임은 건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중독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중독성을 가진 행동 대상인 것 같습니다. 중독으로 보려면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게임을 사용하는 양이 점점 증가한다. 계속 일정한 시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일종의 내성이라고 하는 술을 점점 많이 먹어야 이제 취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게임을 그만둬도 되게 불편감이 들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세 번째는 게임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직장인이 뭐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라고 봐서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퍼센티지를 본다라면 네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들과 하는 일들이 조금 그렇죠. 더 비중이 커야 네네. 되고 게임은 진짜 중간중간 한 번씩 해소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을 때는 중독으로 봐도 그렇게 된다는 볼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문제 있는 사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해도 별다른 뭐 부작용 없이 잘 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간단하게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뭐 스마트폰 중독 척도, K 척도라는 인터넷 중독 척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유명한 척도가 있고요. 그런 거를 실시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면 중독이 아닌 걸로 나오겠는지가 너무 명확한 문항들이 많아서 똑똑한 아이들이 중독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다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일단 첫 번째가 점점점 너무나 게임에 이제 몰입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지, 그리고 금단 현상이 있는지, 갑자기 중단했을 때 좀 충동적으로 혹은 우울감에 빠져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들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보라는 거고, 세 번째가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혹은 일들과 이 게임의 비중이 좀 뒤바뀌어 있을 때 중독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저는 요즘은 뭐 VR 게임부터 해서 진짜로 현실과 구분이 안 되게끔 뭐라고 해야 되나 화면 구성부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건 아닌가 엄마들이 또 걱정을 하거든요. 이 폭력성이 짙은 게임일 경우 더더욱 그 게임 안에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뭐 가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거나 혹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내 일상에서 그대로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이나 공포증을 갖게 된다거나. 네네네. 되게 좋은 지적 사항이신데요. 일단은 폭력적인 게임을 할 때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예전에 이제 게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드라마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들 애니메이션 연구에서 되게 폭력적인 싸우는 주로 전쟁을 일으키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걸 본 직후에 뭐 오뚜기 인형을 계속 가격을 한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모든 게임이 폭력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테트리스나 이런 게임 말고는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다 금지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너무 어린 뭐 유치원생,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너무 실사와 같이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말려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는 거는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게임을 건강하게 쓰는 아이들이 현실과 게임을 혼동해서 현실 속에서 되게 훨씬 더 폭력적이 된다. 그거는 이제 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감이 상실한다고 하고 아까 드라마 잠깐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네. 제가 이제 뭐 드라마 보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현빈이 내가 네. 내가 마치 손님집이 된 네. 것처럼 네.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그런 게임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속에 나오는 영웅들과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기가 현실 생활에서 네네. 뭔가 대단한 걸 이루지 못해도 게임에서만큼은 되게 랩업을 많이 했다. 만렙을 찍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뭔가를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네.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되다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예, 저도 사실은 좀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네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골라서 게임을 하고 난이도 조절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거를 통제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임을 안 하고, 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서, 물론 다수가 사용하는 게임에서 치트 키를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이 하는 게임에서는 일종의 뭐 치트 키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무적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제감 있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경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게임이 무조건 어떤 역기능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잘 하면 네네. 관리해서 하고 조절해서 하면은 충분히 또 순기능적인 부분을 게임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게임 중독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게임이 약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여서 적절하게 줄여서 해야 되고 그게 순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 연구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조금 놀라운 결과를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통제감이라는 변이 높은 사람은, 네네. 그게 높은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게임을 줄이면서 이제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고, 자기 통제감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더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이가 이런 통제력, 충동 억제력 뭐 이런 것들이 좀 길러져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게임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네.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그러면 교수님 연결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네. 때 어떤 마치 내가 죽는 네네네네.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상실감을 느낄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게임을 할 때 20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교수님인데 게임을. 네, 게임 히스토리가 상당하죠. 그래서 20여 년 전에 게임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신조어였어요. 그 당시에는 PK라고 해서 플레이어 킬링 혹은 플레이어 킬러라는 신조어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제 게임상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캐릭터가 괴물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캐릭터끼리 싸워서 사람이 사용하는 캐릭터가 하나 죽는 현상, 그걸 플레이어 킬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당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진짜 열폭하는 느낌. 막 뭐가 확 올라오면서 저 인간이 나를 죽여?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실제로 어디 가다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학부형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학부형들 중에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같이 이제 부모님들은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안 쓰던 욕을 하면서 막 열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좀 인성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예. 그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그 아이가 겪은 일이 뭔지, 게임상에서 겪은 일이 뭔지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내 친구가 나한테 힐을 줘야 되는데 외계어 같이 들리시나요? 네. 힐을 줘야, 그러니까 내 그 생명력을 더 채워줘야 되는데, 뭐 커피 한 잔 주는 그런 건가요? 그것과 좀 다른데, 또 죽냐 사냐 이게 결정이 되는 그런 거를 친구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아, 그러면 이 화나죠. 친구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이 녀석이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이랬을 때 그냥 음. 텔레비를 보시다가 이 녀석아 그렇게 할 거면 게임을 하지 하지 마라 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때는 아이도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온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현실을 구분 못해서 사고를 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게임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럼 정말 네가 화가 났겠구나. 하지만 뭐 이제 너무 이렇게 그거에 너무 네 캐릭터이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안 쓰던 뭐 거친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좀 도인 같은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애도의 반응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네요.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내 부하 직원이 있어서 부하가 새로 이제 신참 부하가 와가지고 그 부하를 열심히 가르쳐서 PT를 시켰는데 다른 내 동급의 다른 부서 상사가 와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이 애정을 쏟아서 한 이 그쵸. 사람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되게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되게 당하는 거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게임을 하다가 내가 애정을 쏟아서 만들어준 캐릭터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죽었다든지 하면은 정말 열폭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느낌이 확 왔어요. 네. 정말. 그러면 이제 마치 내가 혼나는 그렇죠. 것처럼. 네네. 부모님들 절대 그게 이 아이가 게임하다가 인성이 아주 추락했구나. 이렇게.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실감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을 좀 공감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도 좀 회복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게 부모님이 네, 하셔야 되는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비난하지는 말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어디부터 게임 중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것과 아바타 캐릭터가 죽었을 때 아이들이 좀 열폭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 이 부분까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 다시 한번 게임 중독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이 독자 여러분,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